요즘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 제가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있고요. 너무 공감되는 얘기들도 많고 또 맞아 이런 얘기들 이제 궁금해 하셨구나 라고 이제 다시 리마인드가 돼서 준비하는데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사연으로 보내주시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또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도 무슨 궁금증이 생기실 때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때마다 그때그때 사연 보내주시면 잘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중반 남자분이시고 직장인이시네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계시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심하고 불안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일과 육아에 지쳐서 졸립고 잠은 오는데 새벽에 깨면 잡생각과 불안함으로 날밤을 샐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땀도 흘리고 하니까 뱃살도 없이 살이 쭉쭉 빠지고 모임을 하고 싶어도 새벽에 깨면 더 힘들어서 술도 안 마시고 회사에 출근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새벽 2, 3시에 깨서 출근 전까지 날밤 샐 때 5시 정도면 엄청 괴롭고 세상에 혼자 같고 다 깨우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런 불안감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고요. 이런 불안감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증상들도 있으세요. 막 식은땀도 흘리고 계시고 체중 감소도 좀 동반되고 있고 잘 못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이 들었다가도 너무 일찍 깨고 자다 깨다 반복하고 이런 현상도 있고 굉장히 불안하시고 이렇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꼭 약 드시면 좋아요. 꼭 약 드세요. 그럼 훨씬 편해지십니다. 당장 뭐 일이나 육아 병행해야 되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장기간 좀 이 상황을 견디고 버티셔야 될 텐데 약물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버티기가 훨씬 수월해지시니까 약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연은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분들 많거든요. 저랑 나이대도 비슷하시고 그러는데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육아도 집안일도 같이 공동 분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집으로 퇴근하는데 두 번째 직장으로 출근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진짜 뭐 쉴 곳이 없다, 뭐 나는 누가 좀 챙겨주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현실적으로 아내분들도 직장일을 직장일대로 하시고 집에 오시면 집안일, 육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다들 지쳐가지고 누가 누구를 챙겨주고 챙김을 받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외로워하시고 고립감도 많이 느끼고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술 마시면 술 마신 다음날 더 힘들고 그러니까 술자리도 이제 안 가게 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빠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악순환처럼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더 외로워지고 이런 느낌을 받는 예가 우리 주변에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40대 중반이신데 육아도 있고 지금 이 정도 나이 때면 직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지치실 텐데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예전과 다르게 쉽게 지치고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려움이 크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안타까운 게 이분은 이렇게 고립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가벼운 물잔 같은 거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 10초, 20초, 30초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이틀, 3일, 4일 이렇게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치고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잠깐이라도 이걸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음에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지금 그런 찬스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부부간에 합의가 필요해요. 이럴 때는 합의를 하셔가지고 하루는 힘들겠지만 뭐 주말에 뭐 토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뭐 몰빵을 한 사람이 해주더라도 한 사람은 육아랑 일에서 둘 다 해서 온전히 좀 벗어나가지고 잠깐이라도 사람들도 좀 만나고 뭐 육아나 직장 생활 말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도 좀 나누고 기분 전환도 하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그런 게 없이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거를 조금 이제 합의하셔가지고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약을 먹는다고 이 상황이 바뀌냐, 뭐가 좋아지느냐, 어차피 애 키워야 되고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누가 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런 현실이 바뀌지도 않는데 약을 먹어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연에서 말씀드린 심한 불안감, 굉장히 무기력하고 의욕도 떨어져 있으시고 식욕도 떨어져 가지고 막 살도 빠지고 계시고 잠도 못 자고 잡생각 많아 가지고 계속 고통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약 먹으면 훨씬 줄어들거든요. 거의 해소되다시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현실을 버티는 게 훨씬 더 수월해져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사회적 활동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남편분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사회적 활동을 잠시라도 되찾으셔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꼭 갖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